여기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부 거짓말만 하고 정상이 아니라며 중국인으로서 한마디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인 메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역사는 항상 만점을 받아왔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저를 역사학 전문가라고 부르실 정도였고 친구들 또한 저에게 모르는 역사를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수많은 책들을 읽었고 교과서를 통째로 씹어먹을 정도로 많은 암기를 했기 때문에 저의 역사 실력이 계속 향상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고 단연 동양 역사학으로 선택해서 유학길에 올랐죠. 그런데 저는 최근 대학교에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소국이 중국 변방에 있는 중국의 소수민족 국가인데 한국이 중국보다 더 대단한 나라라고 말하는 듯한 교수의 말을 들었거든요.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기술력도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를 이끌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했죠. 그런데 그 어디에도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영어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별 다른 질문이나 문의는 하지 않았지만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고 황당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었습니다. 대학교에 비싼 학비를 내고 왔는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나 듣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니 너무 힘겨웠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식민지배를 당한 내용이 전부이고 한국은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독립해서 세운 나라라고 알고 있죠. 중국의 막대한 원조를 받으면서 조금씩 성장했고 중국의 자본력으로 서울이나 제주도의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면서 한국인들을 편안한 집에서 살도록 해주었죠. 그런데 저 미국인 교수님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의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면서 중국이 성장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한국은 중국의 조공을 바치며 무릎을 꿇었고 특히나 중국에 대한 존경심과 중국인들을 우러러보는 사상을 지녔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인구와 거대한 영토를 몹시 부러워하고 있고 중국의 역사적 유물들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한국 여기저기에 전시하고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등학교 시절의 역사 선생님께서는 한국이 그나마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고대시대 당시 중국인들이 한국에 건너가서 한국의 여러 기술을 알려주었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켰다고 했거든요. 중국의 고구려라는 나라와 싸운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고 그 두 나라가 중국에서 선진 문물을 받으려고 애썼고요. 저는 다음 수업 시간을 벼르고 있었고 정말 미친 듯한 영어 공부와 암기로 다음 시간에 반박할 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아직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만 이런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쉬웠지만 저만큼 역사를 많이 알 만한 친구는 없을 수밖에 없으므로 혼자 준비하더라도 저 교수의 콧대는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벼르던 다음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수업은 동양 역사에 관한 세미나였고 교수와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와 논리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교수의 발언 하나하나가 어떻게 틀렸는지 낱낱이 지적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수업이 시작되고 교수는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의 역사와 기술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시대 기술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현대에 이르러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죠.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제가 배운 역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고 모든 문화와 기술을 중국에서 배웠습니다. 현대 한국이 성장했다면 그것은 중국의 지원 덕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발전이라는 개념이 이해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업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띠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메이. 이런 논의가 바로 이 수업의 핵심이죠. 여러분, 메이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는 저 대신 다른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고 한국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한국의 역사적 독립성을 강조하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중국과는 별개로 발전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현대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외부 지원이 아니라 자국민들의 노력과 혁신 덕분이라고 주장했죠. 저는 놀라웠습니다. 이 학생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었을까요? 저 혼자만의 관점이 아니라 미국의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견해를 공유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배운 역사 자료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중국에서는 한국이 조공 국가였고 독자적인 문화를 가질 수 없었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자료들이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매의 역사란 한쪽 관점에서만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중국에서 배운 역사가 틀렸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보는 관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역사 연구는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교수의 말은 마치 저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그 교수와 다른 학생들에게 제 주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줄 생각으로 속이 불타올랐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손에 꼭 쥔 채로 교수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중국에서 배운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 반박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국이 주장하는 고대사에서 고구려라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의 역사입니다. 고구려의 중심지는 현재 중국 땅에 위치하고 있고 그 문화와 정치체제는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업실 안은 조용해졌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역사 기록과 자료들은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 중 하나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정사인 삼국지와 후한서에는 고구려가 중국의 조공 국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자신들의 독립적인 역사로 포장하지만 객관적인 역사 자료들은 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면 고구려는 중국 왕조의 조공 질서에 속해 있었고 문화와 정치 시스템 모두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는 제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이 붙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지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고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에 의존하며 살아남아 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와 청나라의 지원 없이는 임진왜란 같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중국은 군대를 파견해 조선을 도왔고 이는 한국이 현재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교수와 학생들을 둘러보며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역사는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중국의 변방 역사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고구려의 역사는 단순히 중국의 지방 역사일 뿐이고 한국은 중국의 문화와 기술을 수입하며 생존해 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역사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 끝난 후 교수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매우 열정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관점과 자료는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르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역사란 때로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해되고 각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하며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려와 관련한 논쟁은 학계에서도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학생들도 참여하는 더 깊은 토론을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교수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제 주장을 비판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대신 대화를 이어가려는 태도를 보였죠. 그러나 저는 이 대화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자료와 논리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이 논쟁에서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말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주장이 끝나고 난 후 한쪽에서 손을 든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수업에 잠시 들르기 위해 왔는데 제 발언을 듣고 견해를 나누고 싶다며 말을 시작했죠. 그는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의 학생의 관점과 자료를 존중합니다. 중국에서의 역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으로서 또 동양사를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몇 가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첫 마디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틀렸다는 전제를 깔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고구려는 분명 중국의 현재 영토 일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독립적인 국가였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현재 영토가 한국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고 주장하려면 같은 시기에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복하려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벌였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고구려가 이미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면 그런 전쟁이 왜 필요했을까요? 저는 속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손을 들어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중국 왕조에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것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 조공은 단순히 속국과 종주국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일환이었습니다. 일본도 중국에 조공을 바쳤지만 일본을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고구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공은 외교적 관행이지 종속의 증거가 아닙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지만 그의 주장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중국의 기술과 경제적 도움을 받아 성장했잖아요. 한국의 경제 기적이 중국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는 다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한국 자체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중반 한국은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를 통해 기술과 자본을 끌어왔고 독자적인 경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 혁신을 거듭하며 자립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와 논리적인 설명에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매의 학생이 주장한 내용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역사와 현실은 한 가지 관점으로만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매의 학생의 자료와 생각을 존중하며 이 대화가 서로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교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이 논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의 주장이 무언가 설득력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 논쟁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자료와 논리를 준비해서 그 한국 학생과 다시 논의할 기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 대학원생의 발언이 끝나고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방금 좋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한국사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도전을 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현대에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프로젝트로 인해 한국의 역사가 왜곡되고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축소되었다니 오히려 과대 포장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 중국 영토에 속한 만주 지역은 한국사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고구려, 발해와 같은 한국의 고대 국가는 지금의 중국 동북부 지역에까지 걸쳐 있었고 이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그 지역이 중국 영토로 편입되면서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이 해당 지역의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편입하려는 시도 중 하나입니다. 교실 안은 조용해졌고 저는 무언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교수님의 말은 사실들에 기반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더욱 놀라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한국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문화와 기술 그리고 군사적 영향력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한 예로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라는 독자적인 문자가 있었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창적이며 효율적인 문자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뛰어난 과학기술과 예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는 교수님의 주장은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다음 말은 저를 더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이 과거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삼국시대의 고구려는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르며 당시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고, 조선은 대외적으로는 조공체제를 활용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뛰어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한국은 경제,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죠. 이 모든 것이 작은 한반도에서 가능했다는 점은 전 세계 역사 연구자들에게 경이로운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크고 강력한 나라인데 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그런 평가를 받는 거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수님의 설명은 너무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어 보였기에 쉽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은 역사는 누가 쓴 것인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레이 그리고 다른 학생 여러분, 이 논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저는 머릿속에서 정리가 끝나지 않은 의문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민할 틈도 없이 손을 들어 발언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는 점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수님보다 중국사와 관련된 책을 훨씬 많이 읽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중국에서는 저를 역사 전문가라고 부를 정도로 역사에 대해 깊이 공부해왔고 특히 한국과의 관계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나라와 고려의 관계를 보면 고려는 명백히 중국의 조공국으로서 송나라에 많은 물품을 바치며 의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를 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은 명나라를 상국이라 부르며 외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종속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서를 봐도 중국을 존중하고 의지한 기록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조선의 국왕 즉위조차 명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고 심지어 조선의 외교 문서와 정책 결정에도 중국의 간섭이 있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이었고 스스로 독립적인 역사를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조용히 제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붙어 말을 더 이어갔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의 강력함은 그저 학문적 관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이 중국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였다는 사실을 중국 역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한국사를 독립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중국사에 대한 무시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자신이 준비해온 지식을 모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제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오히려 교수님의 견해에 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침착함은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침략으로 임진왜란이라는 큰 국난을 겪었을 때 결국 그것을 극복한 건 중국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명나라가 대규모 군대를 파병해 조선을 도왔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그 위기를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잠시 멈추고 제가 준비한 또 다른 논점을 꺼냈습니다. 특히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마치 자국의 영웅처럼 칭송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순신 장군이 중국의 전략과 명나라, 군의 지원을 통해 활약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명나라 장수들과 협력하여 일본군을 상대했으며 그 공은 중국에게도 크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모든 공적을 이순신 개인이나 한국군의 업적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 역사 왜곡 아닙니까?
그리고 이순신은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이순신을 한국인으로 말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변 학생들과 교수님의 반응을 살폈지만 누구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논리와 자료를 통해 교수님의 한국 중심적인 발언을 흔들어 놓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순간 교실의 한쪽에서 손을 든 대학원생 한국 학생이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메이 학생, 흥미로운 주장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보충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는 다시 한번 교실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고 저는 다음에 이어질 논쟁을 기다리며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 대학원생은 제 발언을 듣고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백히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영웅입니다. 그의 모든 업적은 조선의 독자적인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중국과는 관계없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가 도운 것은 맞지만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조선은 절대 일본군을 물리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왜곡된 말을 할 수 있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격한 반응에 움찔했지만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중국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조선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의 전략이나 군사적 성공은 명나라와의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언제나 중국의 문명과 힘을 빌려 성장했으면서도 항상 자신의 업적으로 둔갑시키려 합니다. 중국을 섬기지 않는 태도 때문에 지금도 국제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제 발언에 강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한국 대학원생은 화를 참지 못한 듯 손을 책상 위에 내려치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국은 단 한 번도 중국을 섬긴 적이 없어요. 조공체제는 그저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였을 뿐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모욕입니다. 그의 말에 교수님도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메이, 당신의 주장은 매우 편향된 시각에서 나온 것 같군요. 학문적 토론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특정 민족이나 나라를 비난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역사 연구는 고정된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뭔가를 이룬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왜곡 아닌가요? 하지만 이 말을 끝내고 보니 강의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조차도 제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그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네요. 모두가 한국 편만 드는 것 같군요. 저는 이런 편향된 논의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의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고 복도를 걸으며 제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왜 모두가 내 말을 무시하는 걸까? 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온 뒤 억울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고등학교 시절 저를 가장 많이 가르쳐 주셨던 역사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자 제 역사 지식의 기반을 만들어주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저는 방금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교수님이 한국을 극찬하고 한국 학생들과의 논쟁에서 제가 반박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말을 차분히 들으시다가 이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메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하는 교수 밑에서 공부하고 있다니 정말 안타깝구나. 한국은 언제나 자기 역사를 과장하고 중국을 깎아내리며 자신들을 높이려는 태도로 일관해 왔어. 미국에서 그런 편향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구나. 그곳에서는 내가 가진 지식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거야.
선생님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묘한 위로와 동시에 더 깊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중국에서 공부했어야 했어, 메이. 내가 가진 뛰어난 역사적 감각과 지식은 중국에서 훨씬 더 큰 가치를 인정받았을 거야. 이런 편견 가득한 곳에서 고생할 필요가 없었어. 선생님의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미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홀로 분투하며 느꼈던 외로움이 선생님의 말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말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었을까? 차라리 중국에 남아서 내 능력을 인정받는 길을 갔어야 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전히 답답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주장이 왜곡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틀렸다는 시선을 견뎌야 한다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정한 학문적 토론이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이 제 속에서 커져갔습니다. 전화가 끝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한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것이 너무도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늘 외로운 법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생각을 안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한 중국인 학생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메이, 사실 나도 한국이 중국보다 위에 있다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여기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중국보다 우수하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중국에서 배운 것들은 이제 다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았어. 여기선 교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맞다고.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배운 역사와 상식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교수님의 말을 따르겠다고 주장하는 그가 너무도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답답함을 느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교수님이 말하는 게 전부 맞다는 게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봐야 해. 한국이 중국보다 위에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야말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그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더니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서 여전히 교수님의 말에 영향을 받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을까? 정말 중국을 버리고 미국인의 말에 이렇게 빠져들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교수님의 말에 속아서는 안 돼. 역사에는 정확한 사실이 있어야지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 휘둘려서는 안 돼. 교수님이 한국이 위에 있다고 말하는 건 그저 한국에 대한 편견에서 나오는 주장일 뿐이야. 너는 중국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해.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그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그가 이미 미국에서 배운 것에 깊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 말이 그의 마음에 닿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불편하고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사실들이 왜곡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교수님의 발언도 그곳 사람들의 시각도 모두 저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결심하며 결국 자퇴를 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해방된 기분이었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은 제가 아는 대로 그 누구도 제 생각이나 발언을 제지하지 않으며 내가 믿고 있는 역사와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내 의견을 표현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중국에서 더 이상 외로움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중국은 가장 편리한 나라였고 그곳에서는 제 자신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존중받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고 그곳에서 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후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은 처음엔 매우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너가 그런 나라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없다는 말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의 교육이 널 더 발전시킬 거야. 부모님의 걱정이 묻어난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제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배우는 건 제게 맞지 않아요.
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부모님은 결국 제 결정을 존중하시며 더 이상 말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걱정도 알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선택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한층 홀가분해졌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정말 편안하고 자유로울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내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아무도 나를 억누르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저는 더욱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이 바로 그곳에서 성장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의 삶은 제게 너무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쁨이 저를 가득 채웠고 그곳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한국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편견을 확인하려는 마음으로 클릭했었지만 영상을 보다 보니 점차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 문화적 영향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단기간에 발전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맞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봤었지만 영상을 통해 보니 한국이 겪은 고난과 도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를 극복해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열정, 그리고 그들의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이 나라를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놀라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진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한국을 부정적으로만 보았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중국도 중요하지만 한국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였구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한국이 중국보다 나은 나라라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에 무언가 답답한 심정이 생기면서 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결론은 한국에 대해 알아볼 필요도 없이 대국인 중국에서 살면 굳이 한국을 볼 필요 없으니 마음 편하게 살자는 생각뿐이었죠. 중국으로 돌아온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역시 미국인들은 전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서 보고 듣는 이 고급 지식들을 저도 습득하며 중국인으로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